제이는 빅리를 칭찬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다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있을 때 꽤 훌륭한 사내라며 호감을 드러냈다. 빅리 선생은 현명하고 상냥하고 활기찬 사내 모습 그대로야. 그렇게 유쾌한 태도는 본 적이 없어. 교양이 완벽해서 더없이 편하네. 엘리자베스도 동조했다. 게다가 잘생기고 이 형이면 다홍침하잖아. 모든 게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춤을 또 신청할 때는 정말 기뻤어. 그런 영광을 기대조차 못했거든. 정말? 나는 신청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게 언니랑 나랑 다른 거야. 누가 칭찬하면 언니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언니한테 또 신청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무도회에 참석한 어떤 여자보다도 언니가 5배는 예쁘다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물론 상냥한 사람인 건 맞으니 언니가 좋아하는 걸 허락할게. 언니는 그보다 멍청한 사내도 여러 번 좋아했잖아. 엘리자베스, 언니는 사람을 믿는 경향이 너무 강해. 단점을 안 본다고. 언니 눈엔 온 세상이 착하고 상냥해. 누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 누굴 섣불리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놀라운 거야. 언니는 분별력이 좋은데도 다른 사람이 멍청하게 굴거나 엉뚱하게 말하는 걸 모른 척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쉬워.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지만 거칠거나 속셈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서 장점을 보고 칭찬할 뿐 나쁜 말은 조금도 안 하는 건 언니만 할 수 있어. 그러니 언니는 그 사람 누이도 모두 마음에 들 거야. 그치? 내가 보기엔 빅리 선생이랑 훨씬 못 미치던데. 당연히 못 미치지. 얼핏 보면.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유쾌해. 여동생은 오빠랑 살면서 집안 살림을 맡을 예정이니 내가 크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매혹적인 이웃이 생기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가만히 들을 뿐 공감하진 않았다. 두 여자가 무도회에서 보인 모습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온순한 기질은 적은 데다 누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 두 여자에게 호의를 품을 수는 없었다. 물론 둘 다 세련된 여성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고 마음이 내키면 호의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오만하고 잘난 척하는 분위기였다. 얼굴도 잘생긴 편이고 초기에 세운 런던 기숙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2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도 있으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어울리고 낭비병은 심하다 보니 모든 점에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오라비든 두 누이든 영국 북부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사업으로 돈을 번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 빅리는 아버지에게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버지가 영지를 구하려고 돈을 모으다 뜻을 못 이루고 사망한 것이다. 빅리도 똑같은 뜻을 품고 지방을 골고루 돌아다니다 지금은 좋은 저택과 사냥할 권한까지 확보한 터라 느긋한 기질을 잘 아는 사람은 빅리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영지를 구하는 역할은 다음 세대로 넘길 거란 의심마저 했다. 두 누이는 오라비가 영지를 구하길 갈망했지만 세입자긴 해도 커다란 저택을 구하니 여동생은 안주인 노릇을 할 마음이 없진 않고 재산보다 지위를 보고 결혼한 누나는 필요할 때마다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길 마음이 없지 않았다. 빅리는 성년이 되고 2년이 넘길 즈음 네더필드 대저택을 우연히 추첨받았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실내를 30분이나 둘러보다 모든 점에서 마음에 든 것을 물론 건물주가 저택을 극찬하는 말에 만족해 그 자리에서 계약한 것이다. 빅리와 다르시는 서로 꾸준히 만나긴 해도 성격은 정반대였다. 다르시는 빅리의 편안하고 솔직하고 유연한 성격을 좋아하나 완전히 다른 자기 성격에 불만을 품거나 고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르시가 보기에 빅리는
모든 점에서 자신을 믿고 판단력을 높이 샀다. 이해력은 다르시가 앞섰다. 빅리가 모자라단 말이 아니라 다르시가 그만큼 똑똑하단 뜻이다. 하지만 오만하고 내성적이며 까다로워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교양이 있어도 호감을 얻을 순 없었다. 이런 점에선 빅리가 훨씬 앞섰다. 빅리는 어디서든 호감을 사는데 다르시는 어디서든 반감을 샀다. 이런 성향은 메리턴 무도회를 평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빅리는 그렇게 명량한 사람들과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을 평생 처음 만났다. 모든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했다. 격식에 얽매이거나 딱딱하지 않아 금방 친해진 느낌으로 특히 제인 아가씨는 천사보다 예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르시는 사람들이 세련된 느낌은 하나 없고 예쁜 아가씨도 거의 없어 누구에게도 관심을 안 보이고 그들 역시 자신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안 보였다. 제인 양이 예쁜 건 인정하지만 웃음이 너무 해프다고 말할 정도였다. 누나랑 여동생은 다르시 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제인 양만큼은 훌륭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면 앞으로 계속 만나도 괜찮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제인은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되고 빅리는 그 말을 신부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로 받아들였다. 롱본에서 가볍게 걸어갈 거리에 베넷 집안이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 살았다. 루카스 경은 메리턴에서 무역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더니 시장에서 재직할 때는 국왕에게 청원해서 기사 저기까지 받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하던 일은 물론 조그만 무역도시에 사는 자체를 경멸하더니 둘 다 갑자기 포기하고 메리턴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 루카스 저택이라고 이름 붙이곤 생업이란 굴레를 벗어넘친 채 스스로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걸 즐기며 온 세상을 대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일에 몰두했다. 새로운 신분의 기분은 우쭐해도 사람을 깔보기는커녕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행동하는 시기였다. 천성이 온화하고 다정하고 자상한 데다 제임스 궁정에서 자귀를 받느라 궁정 예법까지 갖춘 결과였다. 루카스 귀부인은 성격이 좋고 친절하지만 똑똑한 편은 아니라서 베넷 부인과 소중한 이웃으로 지낼 수 있었다. 루카스 부부는 자녀가 여럿인데 큰딸 샬럿은 분별력과 지성을 갖춘 27살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와 유난히 가까이 지냈다. 루카스 집안 아가씨들과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무도회를 소재로 대화를 즐기는 건 지극히 당연했다. 바로 다음날 루카스 아가씨들이 자기네 생각을 말하고 상대 생각을 들으려고 롱번으로 몰려오자 베넷 부인이 문화임답게 자자하며 말했다. 너는 시작이 정말 좋았어, 샬럿. 빅리 선생이 너를 제일 먼저 선택했잖아. 네. 하지만 두 번째 파트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제인을 말하는가 보구나. 빅리 선생이 2번이나 춤을 추었으니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제인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긴 했어. 아니, 확실히 그랬어.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 확실히 모르겠지만 로빈슨 선생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로빈슨 선생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엿들은 거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로빈슨 선생이 메리턴 무도회는 어떠냐, 예쁜 아가씨는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람이 마지막 질문에 대뜸 대답하더라고요. 아, 당연히 베넷 집안 큰따님이죠. 거기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맙소사, 정말 확실한 대답이군. 그 말은 맞지. 하지만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날 수도 있어. 내가 엿들은 건 네가 엿들은 말보다 구체적이야. 다르시 선생 말은 빅리 선생만큼 엿들을 가치가 없어. 그치? 불쌍한 엘리자베스. 봐줄만 하다는 말이나 듣다니.
샬럿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하자 베넷 부인이 대뜸 끼어들었다. 그런 몰상식한 말을 꺼내서 엘리자베스를 화나게 하지 말렴. 그렇게 불쾌한 사람이 좋아한다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 롱 부인이 간밤에 말하길 그 사람이 바로 옆에 30분이나 앉아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털한다. 정말로요,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르시 선생이 롱 부인한테 말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제인이 말했다. 그건 롱 부인이 참다 못해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롱 부인이 물은 걸 그 사람이 불쾌하게 여긴 것 같았더구나. 베넷 부인이 대답하자 제인이 다시 말했다. 빅리 아가씨 말이 그 사람은 친한 사이가 아니면 말이 없다더군요. 하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지극히 다정하대요. 얘야, 나도 조금도 못 믿겠구나.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라면 롱 부인과 대화했어야지. 하지만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오만으로 똘똘 뭉쳤다던데 롱 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상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왔다는 소리를 어찌저찌 들은 게 분명해. 저는 그 사람이 롱 부인하고 대화하지 않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자베스라 춤추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샬럿이 말하자 베넷 부인이 다시 말했다. 엘리자베스, 내가 너라면 다음에도 그 사람하고 춤추지 않겠다. 어머니는 그 사람과 춤출 일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하자 샬럿이 덧붙였다. 그 사람이 오만한 건 다른 사람이 오만한 것과는 달라요.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게 최고라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니까요. 굳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할 자격이 충분해요. 맞는 말이야. 나도 그 사람이 오만한 건 가볍게 용서할 수 있어. 자존심만 건들지 않는다면. 엘리자베스가 동조하자 메리가 끼어들었다. 사고력이 단단하고 훌륭한 아가씨였다. 나는 오만한 건 지극히 평범한 단점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읽은 책에 의하면 오만은 평범한 거야.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데다 진짜든 상상이든 자신한테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거든. 허영심과 오만은 완전히 달라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오만한 사람은 허영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오만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거하는데 허영심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 근거해. 그러자 누나들을 쫓아온 루카스 대령이 대뜸 끼어들었다. 내가 다르시 선생 같은 부자라면 아무리 오만해도 괜찮겠어. 사냥개를 잔뜩 키우면서 포도주를 매일 한 병씩 마실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내 눈에 띄면 술병을 단번에 빼앗고 말겠어. 베넷 부인이 말하니 막내가 그러면 안 된다 항의하고 베넷 부인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해 논쟁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롱번 여자들은 네더필드를 곧바로 방문하고 거기에 합당한 방문을 곧바로 받았다. 빅리 자매는 늘 상냥한 제인에게 더욱 커다란 호감을 느껴도 그 어머니를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여동생들 역시 대화할 가치가 하나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큰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게만 호감을 드러내며 가까이 지내길 바랐다. 제인은 이런 호감을 즐거이 받아들이나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전히 깔보고 큰 언니도 예외는 아니라는 느낌을 노골적으로 받아서 두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제인을 좋아하는 건 실제로 빅리가 호감을 품어서 그럴 가능성이 컸다.